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강한 소비에 국제금리가 다시 급등하면서 기술주에 부담을 줬습니다. 또 대중 수출 통제 충격에 엔비디아가 4% 넘게 빠지면서 반도체주 일제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시장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양 지수가 빨갛게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0.98%, 코스닥은 1.21% 상승했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희비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2% 상승하면서 2,463.23포인트에서 코스닥은 소폭 내려갑니다. 0.18% 하락하면서 818.89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우선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3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월가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면서 AI 붐도 일고 있어서 반도체 대형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어제 대중 수출 통제에 의해서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받으면서 오늘 대형 반도체 관련된 주들도 한번 다시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 0.14% 상승하면서 69,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11나노급 D램을 개발 중이라면서 9세대 V낸드로 초격차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들 어제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추이 다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63%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0.77%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4%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D램이 흑자 전환을 전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0.77% 하락하면서 매물 출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14%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0.2% 하락한 채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 그룹주 지금 ETF가 처음으로 상장했는데요. 업계에서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을 모두 갖췄다면서 지금 ETF와 관련해서 관심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0.2% 빠지면서 50만 2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0.8% 상승, 그리고 기아는 0.9%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이 1% 넘게 강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화학은 어제 아모레퍼시픽과 친환경 패키지 개발 협약을 다시 한번 다짐했는데요. LG화학 1% 넘게 강세 보이면서 52만 2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I가 1.72%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빔 2.68% 강세 보이면서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0.6% 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형제주가 최근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면서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줄 하향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서 투자 판단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46% 강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 DX는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계속해서 계획하고는 있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향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LNF 1.33% 강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죠. 자,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면 HLB가 0.97% 어제는 하락 마감했지만 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사회를 결의했습니다. 12월에 주총에서 확정 지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0.49%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0.46% 강보합권, 그리고 알테오젠이 2.67% 2% 넘게 강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펄어비스가 0.82%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에 이어서 붉은 사막 그리고 아침의 나라 또 장미 전쟁 프리시즌을 시작하면서 상승 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0.82% 하락한 채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2% 강세 그리고 HPSP 1.7% 약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첫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약간 포커스를 좀 중국에 살짝 맞춰보고 경기가 좀 좋아진다. 지금 경제 지표들 잘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두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두 가지 파트로 보시면 되죠.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이 가장 크게는 두 가지 기둥이 있고 그 외에 뭐 자회사, 뭐 신세계 인터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부가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23년도는 플랫하게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정도이고 4분기부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24년도에 실적이 모두 증익이 된다. 이 정도로 좀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 기여도가 70% 정도에 이르렀던 백화점과 신세계 인터가 좀 부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감익이 되는 부분들은 좀 불가피했고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24업부부터는 전 사업부 모두 다 증익이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면 3분기는 어느 정도 좀 전년 동기 대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공항 매출 같은 경우는 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27%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말에 T1 운영이 중단이 되면서 8월 영업 면적이 전월 대비해서 50%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면세 업종들 지금 최근 들어서 면세점 가지고 있었던 관련된 업종들 다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사업부들이 백화점을 비롯해서 모두 다 이제 4분기부터는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다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어닝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24년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사업부 모두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모두 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도 지금 PER이 5배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좀 저점이다. 라고 보시면서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한참 올라가다가 어느덧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되게 밸류에이션 싼 주식이죠. 신세계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 한국콜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백화점과 면세점이었고요. 이번에는 화장품입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ODM 업체인데요. 사실은 화장품 ODM 업체도 완성 화장품 업체와 작년까지만 해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화장품을 ODM 생산하는 업체의 주가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와 같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이 실적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서 화장품 판매하는 업체들은 너무나도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한국콜마와 같은 경우는 이 국내와 해외 그리고 자회사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ODM 같은 경우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보면은 좋습니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국내 부분만 한 6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시장 기대는 이거보다는 좀 더 높았죠. SAP에 대한 초기 적응이 좀 어려워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보다는 좀 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 자회사 중에 자회사가 대표적으로 이노엔과 연우가 있는데 이노엔의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 시장 기대치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결로 잡아본다라면은 시장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좀 부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적자였는데 중국에 대한 영업이익 소폭이지만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다 돈을 벌고 있는 사업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서 좀 전에 이노엔이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연우가 또 있었는데 연우는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흑자 전환, 약 한 20억 정도의 흑자 전환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ODM 물량들은 시장 기대치보다 좀 떨어졌는데 이게 초기에 무언가 새로운 걸 초기에 시작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은 흑자 전환을 하고요. 미국은 계속적으로 견조한 흐름, 자회사들도 흑자 전환한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희비가 엇갈린 채 혼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상승폭과 하락폭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자, 개장 직후의 지수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요르단 4자 회담이 철회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요르단 방문을 취소한다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환율은 소폭 내려가면서 출발합니다. 1353원.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85달러 상회하면서 시작 알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SK 하이닉스 4% 그리고 삼성전자가 3%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핵융합에너지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테마가 강할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의 지수의 모습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개장하고 나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13% 내림세 연출하면서 2,456원 56.89포인트, 코스닥은 0.37% 약보합권에서 817.3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 갖고 계신 10가지 종목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SK 하이닉스는 오늘 1.62% 약한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고요. D램 부문의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라는 희소식에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일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보여지고요. 1.62% 하락하면서 현재가 127,90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0.21%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제 로봇주가 다시금 반등 조짐이 보여왔습니다. 기관이 6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0.21%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고요. KG스틸은 지금 보합권입니다. KG스틸은 어제 시간 외에서 9% 넘게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700억 원 넘는 규모의 이 신규 사업, 폐배터리 쪽, 배터리 팩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시간 외에서 9% 넘는 강세를 연출했었던 KG스틸. 오늘은 지금 시초부터 보합권에서 아직까지는 주가 향방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던 리튬 관련주죠. 오늘 역시도 시초부터 7%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승했었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가 상승을 했었고요. 또 리튬 가격 반등 소식에 리튬 테마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상한가 진입했던 하이드로 리튬 오늘 시초부터 7%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4.58% 강한 모습입니다. 장 마감 후에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는 부분 공시하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 4.58%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도 4.58%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만나보시죠. 자, EV 첨단 소재입니다. 어제도 굉장히 강했었죠. 상한가 진입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4% 넘게 하락한 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EV 첨단 소재는 미국 전기차 업체가 상승하고 또 리튬 가격 반등했다라는 강한 소식에 또 어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4%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비트로테크 그리고
모비스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로테크는 5.69% 상승, 그리고 모비스는 9%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새롭게 중입자 치료기를 앞으로 가동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암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모비스 어제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또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비트로테크는 23%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었는데 이 비트로테크는 방산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더욱더 탄력적으로 모습을 보여줬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자체 소각 결정 소식에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비트로테크 5% 넘는 강세, 그리고 모비스 9% 넘는 강세로 시초부터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IMT 보시죠. IMT는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EUV 마스크 장비 공동 개발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4% 넘게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3150원에서 현재가 지금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휴니드는 1.18% 강한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팔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우려 속에서 방산 테마가 상승하면서 급등했었는데요. 52주 어제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더욱더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5분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 9시 05분인데요. 관심 종목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퓨릿, 오늘 올라오는 주식인데 벌써 60%의 인디케이션이 나오고 있죠. 17,200원 정도 시작할 것 같다. 청약률이 높아가지고요. 어쨌든 장 초반에는 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2위, 5위 이렇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덜 밀리고 SK하이닉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밀리죠.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 후폭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좀 강세 마인드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아주 폭발적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저가 매수세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상위에 올라와 있죠. 자, 3위에는 에코프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0.8%. 그러나 주가는 80만 원 초반대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죠. 지금 18위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도 0.2% 좀 미미하죠. 그러니까 관심권에서 에코프로 BM은 많이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는 지금 이제 손해본 분들이 개인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이상에서 산 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조금 더 약세 국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 분위기로 좀 보시면 좋고요. 포스코홀딩스 6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합 수준에서 장 초반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한국 앙코 유전 최근에 뉴스가 났죠. 뉴스가 상당히 이상한 뉴스가 나왔죠. 이상 급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위권에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장 초반에 벌써 20%나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흥부석유 계속 관심을 모아가고는 있는데 오늘 좀 밀립니다. 또 2.3%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포스코 DX 0.9%, 또 리튬 관련주는 지금 10위권, 13위권 이렇게 있네요. 하이드로 리튬은 플러스 5%인 반면에 EV 첨단 소재는 마이너스 6.5%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보틱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있습니다만은 관심권 상위 10위 안에 있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11위에 지금 와 있는데 어쨌든 1.2% 이렇게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 그 동향을 좀 보면요. 선물 쪽에서는 다행히 1211개야. 이게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장 초반에 코스닥을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벌써 448억 이렇게 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다행히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프로그램 순 매수 5억 정도네요. 마이너스 0.3%인 반면에 하이닉스죠. 프로그램이 벌써 272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4% 이렇게 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39억,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5억 정도 해가지고 0.4%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죠. 현대차, 기아 강합니다. 그래서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에코프로 BM 39억
파는 반면에 에코프로는 7억 정도 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기아,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 상위에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기아는 60억 그리고 현대차는 56억 프로그램 순매수라면서 각각 1%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국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오코스텍이라는 회사인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9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24% 빠지고 이렌시스 어제도 뭐 좀 상위권에 있었죠. 프로그램 순매수 9억 정도 들어오면서 지금 8%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터치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뭐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하게 프로그램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280억 정도 지금 팔고 있고요. 마이너스 1.3%. 이거 한미 반도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떨어진 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으로 벌써 20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 같은 분위기입니다. 20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벌써 5%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계속 관심권에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관심 종목 상위 10위권 지금 밖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도 42억 정도 나면서 오늘 좀 낙폭이 좀 큽니다. 마이너스 6%. HPSP 여기도 뭐 엔비디아 관련 있는 HBM 관련주죠. 오늘 41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면서 4%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 이게 좀 엇갈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어쨌든지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 시간에 반도체는 뭐 거의 일관된 시각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뭐 여러 가지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면 우리나라도 걱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도 중국 수출하는 거 미국에서 제재하고 무언가 제약사항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걱정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오늘 하락하는 부분들은 어제 뭐 엔비디아에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조금 하락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영향과 그리고 어제 좀 많이 올랐죠.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거의 90조 원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4.75% 상승을 했습니다.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가장 좋았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D램이 이제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했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실적 안 나왔어도 SK 하이닉스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을 거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D램 제가 좀 전에 좋아지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램은 흑자 전환 SK 하이닉스 흑자 전환 했죠. 3분기엔 흑자 전환 하는데 4분기는 낸드도 흑자 전환합니다. 그럼 반도체 메모리에서 반도체는 다 흑자 전환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도 이제는 메모리가 좋아지는 걸 확인을 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무언가 딱 산다 그랬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산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기전자와 자동차입니다. 거의. 근데 전기전자 안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2차 전지는 좀 우려감들이 아직 남아있죠.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도 그렇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아직은 물음표가 달려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전기전자 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실한 실적을 가진 반도체가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들,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좀 덜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10월 들어서 외국인이 2조 어제 매수를 빼면 한 2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반도체와 자동차는 샀거든요. 10월 달에. 2조 넘게 매도를 했는데 반도체 한 4천억 이상 샀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외국인은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까지 수급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인 시각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나 모멘텀이나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쪽 좀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 이렇게 보니까 0.9%, 1% 내외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이 지금 한 60억 정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기아가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때문에 밀리는 것 같다. 현대차가 다시 올라가려고 지금 복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쪽 계속 좋게 봐야 될 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자동차가 좋은 부분과 좀 우려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부분은 3분기 실적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3분기도 마진율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실적 좋죠. 거의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4분기도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실적이 매우 좋은데 그럼 우려할 만한 부분은 이 노조였죠. 노사 합의에 대한 부분들인데 기아가 아직 뭐 확정된 사항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좋아지는 부분들로 뉴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노사 합의만 이 노사 합의에 대한 산만 한번 넘어간다라면 우려감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있는데 전기전자에서는 반도체가 좀 대안이 되고 그리고 자동차는 실적이 또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섹터를 많이 사는 거거든요. 실적 좋다라는 점. 그래서 3분기도 좋고 4분기까지도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시장 좀 불안한데 실적 좋은 종목 사야죠. 그리고 주가 가격도 부담이 좀 덜 나고 그리고 자동차주들 보통 배당주 그러면은 뭐 은행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쪽 많이 생각하시는데 자동차도 배당 좋고요. 밸류에이션도 쌉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올랐어도 여전히 좀 낮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 매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왔었던 외국인 역시 팔자 행렬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가 지금 상위 테마에 올라와 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을 좀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핵융합 에너지와 전반적인 철강주, 해운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우선은 여전히 조금 변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전쟁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남아있는 어떤 경제 지표 그리고 실물 지표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들의 개입이 지금 크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우려감에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경기 상황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이제 원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좀처럼 들어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 믿을 거는 좀 실적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현재 주요 기업들의 이런 3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시장의 이런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밸류 부담이 좀 적은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업종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코스피 지수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이제 그만큼 많이 못 올랐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지금 한 8월에 어떤 저점권을 좀 하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도 좀 있으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될 거고요. 특히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려가 됐던 게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건 너무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제 도매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또 이제 전년 대비 한 10% 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강한 시장입니다. 다만 전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 상황, 즉 경제 지표와 실물 지표에 대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외국인 수급 역시 지금 부족한 가운데 믿을 건 다시 한번 실적밖에 없어 보입니다. 실적주 다시 한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고요. 계속해서 눈여겨볼 부분은 자동차 쪽 한번 계속해서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KG케미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룹사의 배터리팩 공장 설립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2위는 웰바이오텍. 어제 시간 외에서 급등했습니다. 짐바브웨의 리튬 원광 대량 출고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3위는 KTCS. 역시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부분의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양자 컴퓨터 플랫폼이 개발했다는 소식에 눈길을 끌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4위는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이 2025년 초부터는 보조금을 1조 원씩 받으면서 미국 내 모든 공장을 최대로 돌릴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현재 유틸리티용 시장에서 발생하는 중국과의 격차도 안정적인 패널 공급을 통해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한화솔루션 앞으로의 주가 계속해서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위는 TCC 스틸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모비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뿐만 아니라 100억 규모의 자기사채 소각 결정에 상한가 진입했었던 종목입니다. 2위는 덕산 테코피아. 주가가 급등했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이 여전합니다. 자, 3위는 하이드로 리튬. 리튬 가격 반등에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한박 웃음을 지었는데요. 어제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주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4위는 미래생명자원. 주가가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가자지구의 식량이 부족했다라는 소식과 우크라이나 곡물 저장 시설 공습에 이어서 사료, 비료 쪽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는 KGETS. 그룹사 배터리팩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전기차 소재 공급이 부각됐다라는 모든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화솔루션 0.96%, TCC스틸 3%, KG케미칼 3.68%, 웰바이오텍 3%, KTCS 1%. 지금 개장 특징주 코스피 쪽에서는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한화솔루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이제 또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번 상반기 때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좀 나왔었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3분기부터는 조금 회복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쪽에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친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태양광 쪽에 계속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한 20% 정도 가량의 또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한화솔루션 역시도 그 주택 시장 안에서 현재 점유율 한 30%가 넘어가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공장도 굉장히 많이 좀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IRA에 대한 수혜도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실적, 특히 이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IRA 세액공제를 받냐 안 받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고, 결국에 어떤 기업의 이런 마진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한화솔루션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세제 혜택도 연간 한 1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과대 낙폭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최근에 이제 한 6거래일 연속 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31,600원대인데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목표가는 우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 매물대 구간이 45,000원대까지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는 한화솔루션 살펴봤습니다. 미국 공장 2025년부터 풀 가동하면서 파트너십을 넓혀가겠다, 중국과 차별화를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태양광 수요 확대 증설도 고려 중이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6거래를 연속 담고 있습니다. 결국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도 저렴한 구간이다. 그리고 목표가는 45,000원으로 형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G ETS 3%, 덕산테크피아가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2% 강세, 그리고 모비스 오늘 21%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은 7%, 지금 전반적으로 2에서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보면 될까요? 네, 하이드로 리튬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어제 이후로 이제 조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는 안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또 이제 광물 자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경쟁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현재 이제 광물에 대한 어떤 권한을 좀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행동들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로 이제 따졌을 때 현재 4주 전 대비해서 전주 대비해서 한 4% 정도가량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어떤 좀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실적이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을 때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런 광물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히 이제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어떠한 수혜 정도만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워낙에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격 전략을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현재가에서 이제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 11,600원대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 25,000원대까지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하이드로 리튬 살펴봤습니다. 우하향을 그리다가 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이 실적이 아닌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실적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 2% 넘게 오르면서 15,950선 지나가고 있는데, 이 손절가 먼저 말씀드리면 11,600선에서,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손절가를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 화면을 통해서 오픈해 주시죠. 자,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입니다. KT, 해당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KT도 일단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3거래일지 또 매수를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좀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업황 개선이 가파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배당입니다. 이 배당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이제 그 매출액, 영업이익이 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영업이익이 조금은 감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통신업 쪽이 AI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쪽으로 굉장히 많은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니까 이런 일회성 비용이 이제 좀 단기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 실적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뭐 2023년의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해서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실적 개선이 조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무선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1인당 이런 평균 결제 대금도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5G 가입자 수 회복도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던 이 통신 부분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추가적으로 이제 뭐 통신업 외에도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금융이나 미디어 쪽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도 대부분 이제 수익성 개선이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충분히 좀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연말에 대한 배당 기대감 여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뭐 이제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서 이런 배당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좀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기대치보다는 조금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뭐 배당 성향 50%대로 굉장히 높은 성향을 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작년과 비슷한 한 주당 1,900원대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배당 관점에서 주목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대비해서도 여전히 주가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좀 박스권까지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350원 이하대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분할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37,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 KT 중장기적으로 따라가도 좋다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외국인이 몇 달 전부터 바닥권에서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통신주 업황도 회복되고 있고 특히 연말로 갈수록 배당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기대감이 크고요. 통신업 이외에도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0.45% 눌리면서 33,25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매수가는 33,3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이하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해당 종목은 따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말아야 될까요? 우선 그 저가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뭐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또 최대 매출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ODM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K뷰티가 또 세계에서 또 이제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그 예상 매출액이 한 1조 8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한 1,300억 원대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추세로 계속해서 간다면 또 내년에는 2조 원대까지 또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 개선이 지금 단기적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화장품주들의 주가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이제 그 북미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 어떤 그 인디 브랜드에 대한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중국 비중이 좀 적은 기업들이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클리오도 마찬가지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뭐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탈중국화하고 있는 이런 화장품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들을 또 ODM을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 어떤 실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매출은 조금 저조한 편이지만 또 동남아 쪽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전년과 대비했을 때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사실 그거 수익성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도 남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에 이어서도 내년까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장 3분기만 보더라도 또 역대 최대의 실적을 또 달성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 어떤 집중을 하게 되면서 현재 좀 이런 성장을 빠르게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 13만 9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12만 9,500원 이하대로 조금 내려온다면 이 종목 역시도 좀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사실 전고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어찌 됐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여부는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우선은 15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11만 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코스맥스였습니다. 지금 화장품주 저가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관이 3거래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하고 또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비중이 좀 줄여나가면서 북미 시장 쪽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종목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 코스맥스가 딱 그렇습니다. 자, 우선 당장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해당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1%대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1,2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승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12만 9,5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짧게 11만 원 이하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따라가 마라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따라가 마라 종목입니다. 네오위즈 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강했었는데 이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이 종목도 좀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게임사들의 어떠한 그런 업황 부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중에서 네오위즈는 조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신작 출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피해 거짓이라는 어떤 신작을 또 출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출시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벌써 손익 분기점을 넘어가고 있고 뭐 이제 누적 판매량만 해도 벌써 100만 장이 또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콘솔 게임사들의 어떠한 신작 출시가 많이 좀 연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해외 판매량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는 게 결국에 이제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뭐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수요가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 콘솔 게임의 수요가 피해 거짓에 대한 어떤 판매량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네오위즈의 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단기가 아니라 이 부분 역시도 중장기적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콘솔이라든지 이제 PC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모바일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신작을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떠한 그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뭐 적자 전환을 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피해 거짓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실적 부분들이 3분기부터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3분기부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가격대도 뭐 크게 그렇게 좀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워낙에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좀 잘 체크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가 27,2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27,500원 이하대에서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최소 적정 주가는 한 35,000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는 이제 23,500원 이하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 게 이게 이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네, 좀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좀 이 가격 전략 네, 잘 체크해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따라가 마라 종목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게임주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 전략 잘 체크하면서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네오위즈 지금 1.27% 내려가면서 27,2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7,5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3,500원 이하에서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미 국채 금리의 급등 영향일까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부족했지만 다시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09% 하락하면서 2,457.96포인트, 코스닥은 0.69% 내려가면서 814.72포인트 선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신세계와 한국콜마 꼽아봤고요. 마지막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KT, 코스맥스, 네오위즈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다양한 내용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될 내용으로 인사이트 꽉꽉 채워서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